오늘은 1902년부터 1950년까지 살았던 친일 매국노 작가 채만식의 단편소설 얼어 죽은 모나리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집에 태어난 처녀 오목이는 18살의 나이에 눈병이 악화되어 시력을 잃게 되지만 매우 예쁩니다. 앞마을에는 23살 금출이라는 총각이 5년 동안 부산과 일본 오사카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부모의 농산일은 마지못해 거들어줄 뿐 일본에서 유행하는 옷차림과 밀기름으로 번지르르하게 갈라붙인 머리로 노상 번둥거리고 돌아다니며 돈이 생기면 노름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핀잔을 주면 달려들어 요구를 하고 싸움이 되곤 하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외 사람으로 돌려버리고 상관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동리에 관연한 계집 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했다. 본래 생김새도 야불야불하니 예쁘장스럽고 웃을 때면 눈초리가 먼저 웃는 것이라든지 또 동리 계집 아이들로 보면 양복까지 입고 대처 바람을 쏘였다는 부러운 이력이며 더욱이 그 애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는 창가, 술이야 눈물인가라는 것, 또 뭐 강남달이 밝아서 임과 놀던 곳 이런 것을 간드러진 목소리로 부르고 지나가면 그 애들은 금시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우르르 달려가서 울타리 구멍으로 내다보고 이래서 옛날 같으면 귀공자다운 추앙을 소리 없이 받고 있었다. 그래 벌써 계집애를 두엇이나 탈을 내주었는데 오목이도 작년 가을에 그 손에 걸렸을 것을 눈이 멀고 그 때문에 꾹 들어앉아 있느라고 겨우 면한 셈이다. 하지만 금추리는 오목이가 눈이 멀기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여쁜 오목이를 탐하여 수작을 부렸었고 오목이도 금추리에게 마음이 있었으나 수줍은 마음에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어느 날 오목이의 부모가 장에 가고 오목이 혼자 있는 집에 금추리가 들어가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믿은 오목이는 금추리에게 매달리지만 욕정이 지나간 후 현실 속에 눈먼 처녀가 싫어진 금추리는 다음 장날에 또 오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그녀의 집을 나갑니다. 그 뒤로 한 달이 훨씬 지나갔다. 겨울은 깊었고 눈도 자주 쌓였다. 오목이는 장날이면 장마다 아니 오는 금추리를 그래도 기다렸다. 금추리를 그렇게 한 번 만나기 전에는 그는 기쁘게 기다렸었다. 이제 꼭 그가 찾아오리라고 든든히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울면서 기다린다. 금추리는 영영 오지 아니하리라고 울면서 그래도 기다린다. 그러노라니 음식도 잘 먹지 아니하고 혼자 앉았다가 생각난 듯이 한숨도 내쉬고 밤이면 잠도 잘 자지 아니하고 해서 알아보게 몸이 축 졌다. 부모는 애를 태우며 걱정을 했다. 약도 지어다 먹이고 영하다는 장님한테 묵구리도 해보았으나 모두 효염이 없다. 그러나 그러면서 오목이의 혼사도 뜻밖의 좋은 자리가 있어 급급히 말이 어울렸다. 하지만 오목이는 금추리 생각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오목이는 마침내 내일로 혼인날을 앞둔 전날 밤을 당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동리 여인들이 모여앉아 음식이며 그 밖에 이것저것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다가 다 돌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어머니 아버지도 벌써 잠이 들었다. 오목이는 자리에 누운 채 몸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첫 딸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일어났다. 밖에서는 바람이 눈을 몰아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오목이는 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토방으로 내려섰다. 바람은 눈을 몰아다가 사정없이 흩뿌린다. 대번 몸이 떨리게 추위는 모질다. 오목이는
눈에 반이나 덮인 신발을 손 더듬어 겨우 찾아 신고 살금살금 기다시피 마당으로 내려섰다. 지팡막대도 없다. 그는 금추리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그새도 몇 번이나 아랫동리로 금추리네 집을 찾아가 볼까 해보았으나 간절한 마음뿐이지 눈먼 몸으로 차마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하기야 금추리를 찾아가서 뜻대로 만난댔자 별로 어찌하자는 요량은 없다. 시집을 그곳으로 가기가 싫으니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달라든가 또는 왜 그렇게 무정하냐든가 하는 그런 넋두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리운 금추리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나자는 다만 그것뿐이다. 그래서 몇 번이나 두고 별렀으나 낮에 나갔다가는 남몰래 해야 할 것을 남은 보고 보는 남은 못 보는 터라 들키기가 십상이요. 그러니 밤에나 가야 할 터인데 그러나 가기는 간다더라도 집을 찾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눈이 멀었으니 전에 보던 그 길로 해서 그 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누구더러 물어를 보며 또 묻재도 밤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생각은 애달팠고 하루 이틀 닥쳐오는 혼인에 속은 조이면서도 거절을 못했는데 마침내 혼인 그 전날 밤이 되매 그는 이것저것 거리끼고 돌아볼 나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다. 바람은 칼날같이 차고 눈도 찼다. 오목이는 몸을 떨면서 개 짖는 소리만 짐작 삼아 발을 떼어놓았다. 바람에 밀리고 발을 헛디디고 하면서 두 걸음에 한 번 엎드려져서는 일어나고 가다가는 고꾸라지고 그래도 그는 갔다. 아무것도 다 잊고 그저 금추리만 생각하면서 갔다. 그러나 눈은 멀고 다녀본 지도 오랜 길이라 짐작도 무디어 그는 행방조차 잡지 못하고 에오라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다. 눈먼 지척은 천리다. 이렇게 헤매기를 한 식경은 더하다가 그는 마침내 다리가 뻣뻣해서 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판에 마침 불어치는 바람에 채어 어디라 없이 나지막한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다. 그는 손에 잡히는 눈을 허위적거리며 겨우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애를 써도 일어나지지는 않았다. 울며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 사람 살리라고 외치고 할 생각은 나지도 아니했다. 오목이는 정신이 차차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고 그는 이래서는 못 쓰겠다고 다시 한번 용을 써보았으나 몸은 일어서지지 아니했다. 정신은 차차 더 흐려갔다. 필경 아득한 가운데 만사를 다 잊어갔다. 마지막 머리 올만하게 가느다랗게 남은 정신에 젖어있는 것은 금추리 생각뿐이다. 그때다. 바로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금추리가 소리가 없이 기척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의 앞에 서서 있다. 오목이는 확실히 눈으로, 보는 눈으로 금추리를 보았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덥석 금추리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방실에 웃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정신을 놓았으되 오목이는 몰랐다. 밝은 새벽, 오목이네 집에서 야단이 나고 이어 동리가 발끈 뒤집혔을 때에 들 가운데로 지나던 동리 사람이 눈속이 묻혀 얼어 죽은 오목이를 보고 달려와서 알려주었다. 오목이는 들 가운데 눈 귀퉁이에 물에 패인 웅덩이에 몸이 반이나 눈에 쌓여가지고 앉은 채 방실에 웃은 채로 죽었다. 미친 듯이 달려온 두 성인의 내외가 오목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울고 모여드는 동리 사람들은 저마다 애처로워 혀를 차고 돌아선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속으로 궁금한 것은 오목이의 방실에 웃는 입이다. 또 어째서 오목이가 눈바람 치는 밤에 들 가운데 나왔다가 그렇게 얼어 죽었을까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앞날 밤 밤새도록 투전을 하느라고 늦잠을 자던 금추리만은 소식을 듣고 그 속을 알았다. 그러나 그도 방실에 웃은 입은
연유를 알지 못했다. 나는 이 소설 감상하면서 오목이를 일제치하의 조선 사람들, 금추리를 일본 놈들과 친일파 놈들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눈이 먼 오목이처럼 일본 놈들과 친일파 놈들에게 속아 얼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눈이 먼 오목이와 다름없었고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은 금추리처럼 뻐기고 잘난 체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정신병자들, 나르시시스트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눈먼 조선인들이 얼어 죽어가면서도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친일파 채만식은 착각하면서 가짜는 망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썼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